형사소송법 시행 2018년 1월 7일 법률 제13720호 2016년 1월 6일 일부 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제1항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항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착지로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 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2항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9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 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 법원의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 제1항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면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A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제1항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제1항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0조 제1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4조 제1항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 제1항 본장의 규정은 제17조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제2항 전항의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27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제2항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 제1항 전의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 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2항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3항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변호 제30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 A 제1항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 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재판 제37조 제1항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항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제1항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 판결서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가름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에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서류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 제1항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제3항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4항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7항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제3항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전의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 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의 증인 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 제1항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 제1항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 회의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 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제1항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56조 A 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이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제1항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은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제2항 삽입, 삭제 또는 난회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9조 A 제1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항, 제418조 및 제419조는 재륙항의 불복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조의 3, 제1항,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물건의 명칭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 AJ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항.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불복 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제6항,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송달. 제60조, 제1항,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의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송달 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제3항, 송달 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4항, 전사망의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제1항,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제1항, 공시송달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항,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의 후에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8장 기간.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1. 월 또는 연으로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 A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A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5조 제1항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제3항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제1항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제5항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7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 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에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제1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3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 제1항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제1항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 제1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77조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7조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제1항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의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의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 제1항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2항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제3항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에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 제1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보석 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의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 A 제1항 법원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결정을 하면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5항 전항의 석방 요구에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제1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A 제1항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 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집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제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집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제2항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태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집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면은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제115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83조의 규정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법원 사무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제1항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은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은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은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제1항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위헌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제3항 법령상 생산, 제조, 토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에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제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에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2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에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제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제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 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투명법권 수탁 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검사, 타법 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 경찰관리, 법원 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1장 검증 제139조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제1항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항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 제1항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제3항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2항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태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 A 제1항 법원은 소헌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제2항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 제1항 법원은 소헌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소헌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4항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제5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 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 증인이 법원의 군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제4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 제1항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1조 A 제1항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제2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이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 제1항 증인 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제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증인 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 A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아니한 불리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5조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 A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자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 제1항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에 증인 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 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장 감정 제169조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제1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제1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항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 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제6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항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항 제3항의 유치는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172조 A 제1항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항 전이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8조 감정인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의 감정료와 채당금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 A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에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 제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3항 제1항의 청구를 하면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 제1항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 제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 제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제1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 A 제1항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한 개의 재판으로서 경악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 3, 제1항, 제194조의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 어떤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 4, 제1항, 제194조의 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 어떤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어떤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 어떤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 어떤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 어떤 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어떤 자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 5. 비용 보상 청구, 비용 보상 절차, 비용 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또는 피고인이 어떤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다 읽었습니다.